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전북 군산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전북 군산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물건 번호는 117674번에 해당되는 모텔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9년 2월 2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이렇게 7층까지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 486제곱미터, 평수로는 147평이고요. 연면적 1448제곱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1448제곱미터. 평수로는 438평입니다. 현재 매가 19억에 진행하고 있는 모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십니다. 현재 융자는 17억인데요. 19억까지 가능하시고요. 실인수가가 5억이 필요한 물건이죠. 최대 융자가 19억, 매가가 19억인데 실인수가가 5억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바로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겠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월 매출 나오죠. 3천만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객실수 37개, 주차 다수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68만 5,300원이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226만 5,454원에 해당되는 전북 군산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게 가장 큰 타이틀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좋은 이야기죠.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면요. 본 물건은 25억이 나왔습니다. 감정가 25억. 그리고 취득 가격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취득 가격이 얼마였냐면 현재 소유자께서 2017년에 취득하셨거든요. 2017년 취득 당시 얼마를 주시고 취득하셨냐면 24억을 주시고 융자 17억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 한 7억 정도 투자하셔서 2017년도에 취득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자체가 말이죠. 여기로 이제 여러분께서 임장을 이제 가보시면은 숙박업소하고 이 근처에는 이제 호텔은 없습니다. 호텔은 없고요. 거의 이제 모텔이 좀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먹자, 유흥,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 리모델링 비용은요. 리모델링 비용은 호텔 황제가 추산을 했을 때 5억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리모델링 5억을 투자했을 때 현재 매출이 3천만 원인데요. 월 매출이 얼마까지 예상이 가능하시냐면 5천만 원 월 매출 5천만 원 예상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예상 가능한 물건.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니까 리모델링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호텔 황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리모델링 하시면 그 중에 하나만 호텔 황제가 다시 한번 짚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말이죠. 리모델링 할 때 비용.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 굉장히 리모델링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가 이제 월 매출이고요. 네. 리모델링 네,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을 네, 우리가 많이 투자하게 되면 월 매출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이렇게 비례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1억을 투자했을 때 네, 또는 뭐 10억을 투자했을 때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10억을 투자했을 때 이렇게 1억을 투자했을 때 매출이 10억을 투자했을 때 이렇게 비례하느냐.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절대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만큼 월 매출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좀 꺾이겠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비용만큼 리모델링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호텔 황제님 과연 리모델링을 제가 하겠는데 비용을 얼마를 투자하느냐? 지금 호텔 황제님께서 5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5억을 추산한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용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월 매출이죠. 월 매출이 얼마만큼 우리가 나오겠느냐 이게 첫 번째 좀 고민해 볼 키워드입니다. 이 월 매출이 꺾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다가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당 물건 같은 경우 한 10억에서 꺾였다고 한 8억에서 꺾였다고 한번 볼까요? 8억. 8억까지는 비례하는 곡선이죠. 여기까지는 비례하는 곡선입니다. 여기까지는 비례하는 곡선입니다. 그러면 호텔 황제님 8억까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비례하는 곡선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5천만 원이죠.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겠고. 그런데 호텔 황제는 지금 5억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이 정도 선 되겠습니다. 5억. 그러면 매출이 5천만 원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6억을 투자했을 때 7억, 8억을 투자했을 때 매출은 계속 비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만약에 여기가 8억을 투자했을 때 한 7천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7천만 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꼭 월 매출 하나만 가지고 비용을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여기 5억까지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원가. 취득 원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제 취득 원가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일단은 취득 원가에는 매매 가격이죠. 매매 가격. 매매 가격. 현금 플러스 대출금 매매 가격. 그 다음에 또 뭐가 원가가 포함이 되죠? 취등록세. 그렇죠? 취등록세.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하셨죠? 리모델링 비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기에다 합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수리수선비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완료한 시점부터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수리수선비가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죠. 뭐 수리수선비가 적게는 들겠죠. 리모델링이 완료한 시점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보유세, 재산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금을 우리가 취득 원가에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취득 원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취득 원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취득 원가가 높은 거에 대한 파생되는 게 뭡니까?
처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취득 원가가 높으면. 예. 왜 그렇습니까? 취득 원가가 높으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우리가 대출금을 받는 거죠. 자기 자본이 많으면 대출금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본이 적으면 대출금을 그만큼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적다. 그러면 대출금을 덜 받는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그러면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개시장의 실수요자가 자기 자본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중개시장의 실수요자가 자기 자본이 덜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이 취득 원가가 높다는 것은 실수요자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취득 원가가 매매 가격 만약에 19억이 매매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19억. 19억에 4.6% 취등록세 약 1억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1억. 리모델링 얼마 투자하시죠? 네, 5억. 그러면 원가가 얼마입니까? 25억이죠? 네, 25억. 네. 우리 예비 매수인께서 한 3년을 보유했다. 네. 보유했다. 그럼 3년 후에 2023년도에는 25억에 처분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충족 요건은 필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월 매출을 5천만 원 꾸준히 유지하는 것 중요하겠고요. 시설의 감가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 충족 요건은 분명히 따르겠지만 그 요건은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억에 처분할 리가 없죠. 여기에 플러스 3년 보유한 만큼의 알파 시세 차익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29억에 우리가 중개시장에 내놨다 그러면 그래서 매매가 됐다 그러면 4억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보시는 거죠. 세전 4억 양도소득세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리모델링 비용을 이 시점까지 정점 꺾이기 한계 비용이 발생되기 전까지 8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3억이 추가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28억이 됩니다. 취득 원가가 똑같이 시세 차익을 4억을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4억. 그러면 3년 뒤에 중개시장에 32억에 처분하기 위해서 이 가격에 이제 소유자께서 중개시장에 이제 매물을 내놓으시겠죠. 그러면 29억이 처분하기가 더 쉽느냐, 32억이 처분하기가 더 쉽느냐,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또 지방, 전북 군산 지역인데 매가가 29억인데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온다. 물론 32억을 해당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플러스 알파만큼의 매출이 더 나오겠죠. 네. 그만큼 비례하니까는요. 비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개시장의 실수요자가 자기 자본이 덜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하기가 더 쉽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말이죠. 굉장히 이 비용을 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많이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키워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5억을 호텔 황제가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분하기도 유리하게끔 이렇게 보시겠고 또한 5억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매출이 5천만 원이면 여기에 따르는 수익률도 우리가 충분히 평균 수익률 이상은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금액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자 지급액 그리고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19억이 우리가 이제 융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최대 19억은요. 리모델링 조건으로 19억이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면 네, 매수인이 19억까지 융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19억의 이자율은 우리가 4.9%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9,3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 금액은요 776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죠.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죠. 5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5천만 원에서 매월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474만 원입니다. 1,474만 원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35.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4%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잘 나왔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전북 군산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